안녕하세요. 자기계발 및 마음건강 지킴이 LN입니다. 멘탈 스토리 11번째 키워드는 행복입니다. 멘탈 스토리는 정신건강이라는 키워드를 다루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정신건강이 무엇인가 라고 설명을 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병리적이면서 질병의 관점에서 정신건강을 설명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은 적응적이면서 성장에 초점을 둔 정신건강을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정규분포 곡선을 생각해 보시면 한가운데 0이 있고 한쪽은 마이너스가 있고 한쪽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상태인 나를 0으로 옮기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게 건강이야. 이게 바로 이제 병리적인 질병의 모형입니다. 야,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상태에 있다가 0이 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0에서 플러스 상태로 이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되었고, 이 영역을 설명하고 있는 정신건강의 모델이 바로 이제 성장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성장모형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이론들은 긍정심리학이라든지 건강심리학이라든지 행복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문들이 등장을 하면서 좀 더 성장모형의 정신건강에 좀 베이스를 잘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행복 심리학을 좀 살펴볼 건데, 행복 심리학은 조금 너무 크기 때문에 멘탈 스토리 11번째에서는 행복을 좀 다루고 12번째에서 행복 심리학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복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행복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정말 나의 행복이 중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행복이 즐거움이야? 의미야?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제안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스톱 해놓고 일시정지 눌러놓고 꼭 행복해야 되는지, 정말 나의 행복이 중요한지, 행복은 즐거움인가 의미인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행복해야 할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는 흔히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되는 게 삶인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너무 행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는 나의 삶을 뭔가 마이너스, 뭔가 문제, 뭔가 하찮게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게 생긴 것 같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부모 세대가 너무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녀 세대에게 야, 너는 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달하다 보니까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의무감에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 가치가 없어? 분명히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좋아하는 거 해,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 이런 메시지들이 강조되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들 찾아서 행복하게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게 삶인 거야. 이 의식이 너무 강화되는 것 같아. 이 의식이 너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행복하면 좋겠지만은 행복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행복하라고 강요하니까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행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복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좀 사로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샷 찍기, 아니면은 타인의 SNS를 보면서
나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슬퍼지고 우울하고 좀 억울한 것 같고 그래서 내 삶은 하찮고 내 삶은 불행하고 이러한 인식들이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정신건강에 2030 세대의 적신호가 떨어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 정말 나의 행복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나만 존재하지 않고 분명히 내 앞에 있는 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를 합친 우리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개인화되어 있는 사회 혹은 향후 초개인화된 사회로 갈 거야. 이러한 의식들이 생기면서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공간도 오로지 나한테만 집중하는 myself generation이라고 하는 삶의 양식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들은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에너지, 나의 공간에 초집중하면서 나의 행복에 몰빵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의 삶의 행복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myself generation이 나한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삶의 양식이 문제다? 아니, 문제는 아니야. 문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한테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내 앞에 있는 너의 행복에는 나는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의 배우자가, 나의 아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점 무관심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정을 나눈다, 사랑을 나눈다 할 때는 두 사람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나일 것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너일 텐데 우정을 나눈다라고 하거나 사랑을 나눈다라고 할 때 초점이 나한테 맞춰줘야 돼? 너한테 맞춰줘야 돼? 만약에 나한테 초점을 맞춘 우정과 사랑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 상대방이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상대방 너한테 초점을 맞춘 우정과 사랑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겠지. 그런데 우리가 우정이나 사랑은 힘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거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나한테 초점을 맞춘다든지 너한테 초점을 맞추는 우정과 사랑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야, 우리.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고, 내가 우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정을 느끼는 거. 점점점 개인화되어 있는 사회로 강조될수록 우리의 의식들이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나한테 맞춘다든지 너한테만 맞춘다든지 그래서 우정도 사랑도 행복하지 않는 그럴 바에야 그 우정을 왜 나눠? 그 사랑을 왜 나눠? 그냥 나한테 집중할게. 이게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 행복은 즐거움인가 의미인가 질문입니다. 흔히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를 내릴 때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것 이거를 행복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우울해. 그러면 우울하지 않는 것 이것도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으로 좀 찾아보면 이미 주어져 있는 것, 그걸 네가 찾아내는 거, 발견하는 거,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사전적으로 사전적으로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 그거 행복한 거지. 귀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그게 행복한 거지. 나에게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셔? 그것도 행복한 거야. 설령 두 분 다 안 계셔서 한 분이 계셔. 그것도 행복한 거고 나는 부모가 없었지만 나를 길러준 어른이 계셨어. 그것도 행복한 거. 그러니까 행복은 내가 갖고 있는 거인데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없는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행복 찾기가 너무 버겁다,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행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학문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행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서 인생에 룰루랄라 즐거움을 찾아다녀 그게 행복이야. 이 행복을 쾌락적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쾌를 추구하고 고통은 피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고 그 쾌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쾌락적인 행복은 행복의 지속 시간이 좀 짧아.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것들은 유지되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길게 오래 유지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행복의 시간이 짧다라는 한계점이 있어. 그래서 행복을 짧게 느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길게 느낄 수도 있어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의문이 되게 되었고,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때 행복을 길게 느낄 수가 있는가 할 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의미와 가치 추구의 행복을 도덕적 행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행복에 대한 정의로서 쾌락과 도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바른 생활, 도덕, 윤리 이런 걸 말하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도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가 의미가 있을까? 뭐가 가치가 있을까? 했을 때 이거는 이제 학자마다 좀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성 있게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행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오래전에 했던 드라마의 대사 중에 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여자 주인공 손을 남자 주인공의 가슴에 놓고 이 안에 너 있다. 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을 쿵쾅쿵쾅 설레게 하고 긴장시키게 하고 그 사람만 생각해도 미소가 지어지거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뭔가 마음이 차지는 듯한 이런 것들, 그것도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을 도덕적 행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역은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살아야 되겠지만 일부 영역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도 추구하면서 살아야 짧은 행복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긴 행복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멘탈은 지속되겠습니다.